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고요. 6월 모평에서 2등급 이상 받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선생님하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두 섬을 표현한 고지도와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먼저 요 두 섬의 위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도 경도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가를 보시면 위도가 33.5도 정도 됩니다. 29분이니까 거의 30분이잖아. 그래서 33.5도 정도 되는, 자, 이 섬은 제주도죠, 맞죠? 가는 제주도. 만약에 33도, 딱 33도였다면 마라도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 같으면 경도가 130도 54분이야. 그러면 132도에 위치한 울릉도보다는, 독도보다는 살짝 동쪽에 있는 섬이니, 자, 나는 울릉도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 제주도와 나 울릉도는 마라도와 자 독도의 위도 경도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두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고지도는 뭐 대동여지도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자, 제주도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울릉도가 자 경상북도에 속하죠. 그래서 나가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자, 니은에 나 고지도의 A 하천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자, 가나 나나 둘 다 섬이고요. 자, 섬 중앙에서 바닷가 쪽으로 자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A 하천은 이렇게 해서 바다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하는 니은의 설명 맞습니다.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은 더 위도가 낮은 제주도가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거고요. 자, 리을의 일출 시각은 당연히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가나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거.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먼저 A는 서울의 자 남동쪽에 위치한 성남이죠. A는 성남. 자, B는 화성이고요. 자, C는 충청북도의 충주. 자, D도 충청북도의 청주입니다. 자, 가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나는 서울의 위성도시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A, B 중에 고르는데요. 자, 1기 신도시 분당에 있고 2기 신도시 판교가 있는 곳은 성남이죠, 맞죠? 그래서 가나는 성남 A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경강선, 월판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지하철 노선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요거 판교 테크노밸리 라는 게 자 조성돼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성남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볼게요. 나는 첫째 줄에 그냥 끝나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굴 골라야 된다. 청주 D를 골라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하면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분기점, 이 분기점에 해당되는 역이 오송역이죠, 맞죠? 오송역, 청주의 오송역이고, 그리고 이 오송역 주변이 이제 바이오 단지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생명과학단지. 자, 요거까지 청주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유역과 금강 하계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우리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게 지금 금강의 하계망들이고요. 그러면 이 금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점선은 분수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는 분수계이다 하는 자 기억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니은에 A는 B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도가 크다. 자, 어쨌든 금강은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 C 중에는 A가 가장 상류에 위치하죠. 그래서 A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서 바다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에 A는 B보다 평균 경사도가 크다. 상류가 산지 쪽이니까 당연히 경사도가 크겠죠. 자, 니은 맞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에 B는 A보다 태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태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 디귿이 틀렸고요. 그리고 C에는 삼각조가 형성되어 있다. 자, 금강은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삼각조에 어떤 하천의 퇴적 물질이 공급이 된다 해도 밀물, 썰물, 조류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각조는 없죠, 여기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기와 관련된 공문원 내용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먼저 기역에 봄추위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러면은 봄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꽃샘추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기역에 꽃샘추위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우사할 때 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는 한여름에 기압 배치죠. 그래야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자, 인종 18년에 간풍 새바람이 5일이나 불어 백꽃과 초목이 과반이나 말라 죽었대. 지렁이가 길 한가운데 나와 죽어 있는 것이 한 줌가량 되었대. 어쨌든 되게 건조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자, 높새바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새바람이란 걸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바람이 불어서 뭔가가 지금 말라 죽었대. 그러면 굉장히 이 바람은 요 간풍이란 거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새바람까지는 찾지 않더라도 그래서 되게 건조하다 라는 걸 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지속될 때 영서지방에 가뭄이 발생한다. 저기 밑에 두 번째 줄에 말라 죽었다 하는 말이 나오니 자, 요 니은은 맞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볼게. 성주지방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내려 홍수가 났으며, 김해지방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려 가옥 88채가 물에 잠겨 쓰러졌답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 대류성 강수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자, 대류성 강수가 5일이나 연장으로 막 계속 이렇게 오진 않잖아. 대류성 강수는 낮에 잠깐 오고 그치고, 뭐 다음날 뭐 낮에 잠깐 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5일 연속으로 대류성 강수가 낮이고 밤이고 뭐 아침이고 간에 계속 오진 않아요. 맞죠? 그러면 디귿은 이거 틀린 거고, 그러면 이 비는 아무래도 장기간 계속된 비니 장마에 의한 강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을 볼게. 자, 디귿이 내리는 시기는 기역이 나타나는 시기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작다. 자, 장마철이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일교차가 가장 작죠. 그래서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우리 몇 번? 4번 됩니다. 자, 첫 페이지 다 풀었고요.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표는 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세 지역이 세종, 안산, 해남 세 지역을 고르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도시들의 인구에 대한 어떤 감을 잡고 있다 그러면 사실 총인구 하나만 가지고도 요 세 개를 다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총인구를 써먹지 않더라도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 노년 인구 부양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 요 세 개가 자, 너무 쉬운 힌트이기 때문에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소년 부양비가 28.12로 굉장히 높은, 여기가 세종이 맞죠. 세종이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데니까 가는 우리가 세종으로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노년 인구 비율이 31.32%나 되는, 자, 이 지역이 굉장히 농촌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산하고 해남 중에 더 농촌에 해당되는 곳은 해남이죠. 그래서 다가 해남.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안산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게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고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시된 세 지역이 지금 충남이 있고요. 자, 경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게 원자력은 경북과 전남에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경북에서 41.9, 전남에서 12.8%가 나오지만 충남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이 라가 원자력이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가 원자력. 자, 요걸 먼저 찾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충남의 소비 구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자, 충남이 대규모 화력 발전이 많고, 그리고 당진의 제철소 같은 데서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석탄 공급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2등이 자, 석유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가 석탄, 자, 나가 석유. 그럼 남는 다는 자동으로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찾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 가는 주로 수송용 연료 및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건 석유죠. 맞죠? 석유는 여기서 나입니다. 자, 냉동 핵화 기술 발달로 사용량이 증가한 건 천연가스.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석유죠. 석유는 나입니다.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자, 상용화된 시기는 원자력보다 석유가 빠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 다가 석탄보다 적다니까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만 알면 문제가 풀리죠. 자, 먼저 기억에 속림 변동이 밑줄 그어져 있고 1번 선택지를 보시면 기억으로 인해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자,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된 건 대보조산운동 때고 속림운동 때는 라오둥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대보조산운동 때 대규모로 마그마가 관입해서 이 화강암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2번 맞고, 자, 디귿을 보시면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경동성 요곡운동은 융기잖아요. 융기. 비대칭 융기. 자, 어쨌든 융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감익공유하천은 융기 이후에 하방 침식이 활발해져서 깊은 골짜기를 만든 하천이 되겠죠. 그래서 융기의 영향을 받았으니 자, 3번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태백산맥, 함경산맥 대표적인 1차 산맥들이고요. 1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운동 때 가장 높게 융기한 융기축으로 작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미음의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서해안의 리하스 해안이 형성되었다. 자, 리하스 해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가 침수되어서 들쭉날쭉 자, 해안선이 복잡해진 해안을 말합니다. 자, 정답은 쉽게 자, 1번 나오죠.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여기가 다 가나다가 다 영해인데, 자, 가는 서해의 직선기선 12LE로 영해를 설정한 곳이고요. 자, 나는 울릉도니까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는 대한해협이기 때문에 직선기선에서 거리를 3LE로 줄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가에서는 외국 군함의 운항이 가능하다. 여기 영해니까 안 되고요. 2번에 나에서 중국 어선에 조업할 수 있다. 여기도 영해니까 안 돼. 자, 3번에 다는 기선으로부터 12LE까지 수역이 아니고 3LE죠. 3LE. 여기는 3LE. 대한해협이니까. 자, 그리고 가는 서해니까 직선기선. 나는 울릉도니까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가다는 만조시 해안선이 아니고 간조시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도시단원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 자, 먼저 가는 읽어보시면 리모델링 하겠다 하는 거니까 자, 요런 재개발은 우리가 수보 재개발이라고 하죠. 자, 나는 읽어보시면 전면 재개발을 하겠다. 이게 다 때려 부시겠대. 자, 이런 방식은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한 게 나 도시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징, 철거 재개발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때려 부시니까 없어지고요. 원거 주민의 재정 청결 안 높고, 그리고 투입 자본의 규모가 당연히 크겠지만 했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지역 공동체 유지 가능성 낮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쉽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A가 지금 신의주고요. 자, B가 백두산. 자, C가 개성이고, 자, D는 원산입니다. 설명이 옳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는 경의선 철도의 종착점 신의주 맞고 홍콩식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개방했던 특별행정구였다 하는 이 설명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백두산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 맞고, 그리고 화고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인 천지가 있죠. B도 맞습니다. 자, C가 개성인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려유적지 개성에 있고,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조성된 공업지구 개성공단이 있었죠.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C도 맞고요. 자, D가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항 인수는 있는데 요게 지금 틀렸죠. 큰 조석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항만 시설을 설치하였다. 여기는 동의 아닌데 조석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 시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D가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도시는 자, 남포죠. 남포 서해안의 남포.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두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하나가 대설, 하나가 태풍인데요. 자, 먼저 태풍은
남해안 쪽에 남부지방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쪽에 이렇게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가가 지금 태풍이고요. 자, 나는 상대적으로 여기 동해안 지역 아니면 영서고원 지역, 진안고원 지역 그리고 일부 서해안 지역 이쪽에 좀 집중되니까 자, 얘가 지금 대설이죠. 자, 가가 태풍, 나가 대설.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자, 제설 작업은 나, 대설 작업에서 필요하고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건 태풍이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당연히 높은 파도에 의한 해일 피해는 태풍이 심한 거죠. 태풍이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농경지와 가옥 침수 피해는 당연히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태풍이 더 커야 되죠. 그리고 5번에 태풍은 뭐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대설은 겨울철에 주로 피해가 나타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소매업 대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이고 무점포 소매업과 백화점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채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게 백화점이잖아요. 맞죠? 백화점 전국에 한 1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가가 백화점. 자, 나가 무점포. 사업 채수로 고르는 게 쉽죠. 그러면 무점포 상점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상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은 적고요. 맞죠? 이 무점포 24시간 하니까. 그리고 1인당 구매 빈도는 높고요.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적으니까 2를 고르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13번 갑니다. AC 암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자, A가 북한산은 기반암이 노출된 돌산이기 때문에 자, 이 돌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A는 화강암. 자, B는 서귀포 주상절리대니까 얘는 현무암이고요. 자, C는 단양의 고수동굴이니까 얘가 석회동굴이니 C는 기반암이 석회암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화강암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죠. 맞죠? 화강암은 마그마가 관입해서 지하에서 굳은 암석이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게 지금 1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암 분출로 형성되었다 그러면 B는 될 수 있습니다. 자, 현무암은. 자,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에 비현무암은 다공질의 암석으로 배수가 양호하다. 요거 맞고. 석회암이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 요것도 맞고요. 그리고 C의 분포 지역은 지표면에 구멍이 막 뚫려 있죠. 맞죠? 이게 싱크홀이라는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으니 여기도 배수가 잘 돼서 밭으로 이용한다. 자, 4번 맞고. 자, 5번에 비현무암의 풍화토는 흑갈색을 띠고 현무암 색깔 그대로. 자, 그런데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은 탄산칼슘을 물에 넣고 철분만 산화되니까 이게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이 지역의 토양을 우리는 테라로사라고 부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서울시 두 구의 생활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구의 상대적 특성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두 구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 여기가 지금 종로구죠. 종로구. 자, 여기가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북쪽에 위치한 곳이 여기가 도봉구인데 구 이름은 모르더라도 종로구가 상대적으로 도심의 성격이다. 자, 도봉구가 상대적으로 외곽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생활인구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여기서 0시부터 여기 24시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나이대잖아. 맞지? 0에서 9세, 10에서 14세 이렇게 해서 나이대가 얼만큼 요 지역에서 생활을 하냐, 활동을 하냐 이 말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 나가 여기가 좀 특이해. 맞지? 여기 20대부터 한 60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그 시간대 있지, 그 시간대에 사람이 딱 몰려있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 잠자러 가는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라는 얘기잖아. 낮에만 와서 경제활동 인구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나가 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남는 가는 외곽이 도봉구. 자,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나가 도심이다. 그래서 도심의 특징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도심이 초등학교 학급수가 적다. 이게 정답이네. 왜냐하면 도심은 그 주택이 이심을 하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학급수가 적습니다.
자, 3번에 통분, 통학, 순유입 인구는 많아야 되고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기능, 뭐 대기업, 본사,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입지하고요. 그리고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재수 비중은 당연히 도심이 높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 갈게요. 자, 표는 세 지역의 주요 제조업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C에서 고른 거. 자, 먼저 세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가 지금 당진이고요. 자, 그리고 B는 여수. 자, C가 거제죠.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딱 생각나는 공업이 하나씩 떠올라야 됩니다. 자, A 당진하면 제철이고요. B 여수하면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C 거제하면 조선이죠. 그럼 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가 기타 운송 장비가 96.8%야. 이 기타 운송 장비라는 건 조선을 의미하죠. 자동차 외에 나머지 운송 장비니까. 그래서 가는 누굴 고른다? 자, 거제를 골라야 되죠. 거제. 자, 그리고 나는 화학, 석유 정제, 석유화학과 정유를 의미하니까 나는 여수를 고르셔야 되고, 자, 다는 1차 금속이 1위로 나와 있으니 자, 당진을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제, 여수, 당진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거제가 C, 여수가 B, 당진 A니까 정답은 CBA 5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6번. 지도에 표시된 가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이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A, B에 해당하는 기후지표로 오른 거. 자, 세 지역이 먼저 가가 지금 울릉도고요. 자, 나가 군산. 자, 다가 지금 대구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울릉도가 지금 1등이고, 자, 그리고 군산이 2등, 대구가 3등일 수 있는 지표를 A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일단 연교차는 아닙니다. 연교차는 울릉도가 연교차가 1등 1, 2는 없어. 왜냐하면 울릉도가 동해에 있는 서민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겨울 강수량. 이건 되죠, 맞죠? 울릉도가 겨울철 눈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대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우지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강수량은 작은 거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겨울 강수량이죠. 그리고 최나늘 평균 기온은 대구가 제일 높아야죠. 울릉도 제일 시원하고. 그래서 3번이나 4번 중에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B에는 대구가 1등인 지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잖아. 그러면 연강수량 이거 절대 안 되죠. 대구가 이 중에서는 가장 소우지니까. 자, 그런데 최나늘 평균 기온은 요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구가 내륙에 위치하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울릉도가 더 북쪽이면서 바다에 위치하니까 가장 시원하기 때문에 대구, 군산, 울릉도 순서로 나타나는 건 최나늘 평균 기온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17번 갈게요. 지도의 A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찾아야 될 게 간척지, 갯벌, 사빈, 해시계 중에서 고릅니다. 자, 먼저 B가 요게 간척 사업에서 만든 평야 간척지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반듯반듯하게 구획해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A가 지금 갯벌이고요. 바다에 뭔가가 쫙 쌓여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C가 확연하게 육지 쪽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C가 사빈이고요. D는 약간 튀어나온 곳에 암석해안이 보입니다. 그러면 D에 절벽인 해시계가 있겠죠. 자, 기억부터 갈게. 조차가 큰 해안에서 갯벌이 발달한다. 이 맞는 거고 당연히. 자, 니은에 B는 하천의 퇴적 지형에 조성된 농경지. 이거는 간척 사업 한 거잖아. 하천이 퇴적시킨 게 아니고. 그럼 니은 틀렸고요. D그제 D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해시계가. 그럼 D가 맞고. 니은에 A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갯벌은 진흙이고 사비는 모래니까 갯벌이 이게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자료는 교통수단부의 국내 화물 수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야 될 게 도로, 철도, 해운인데, 자, 왼쪽에 화물 운송량 지수보다 자, 오른쪽에 이 수송 분담률이 여러분들 찾기 훨씬 편하죠, 맞죠? 그래서 국내 한정이니까, 화물인데 국내 한정이니까 당연히 A는 도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어쨌든 물건은 택배 아저씨가 마지막에 자동차로 갖다 줘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화물 수송 1위는 당연히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2위가 해운, 자, 3위가 철도.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왼쪽도 ABC고 오른쪽도 ABC니 자, 둘 중에서 쉬운 쪽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물 운송량 지수라는 건
해당 연도에서 몇 배 증가했냐라는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한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A는 정시성이 가장 우수하다. 정시성이 가장 우수한 건 철도죠, 철도. 정시성이 시간을 맞춘다는 거니까. 자, 2번에 A는 B보다 기종점 비용이 높다. 기종점 비용은 얘가 높지만 해운이 높지. 자, 틀렸고요. 기종점 비용은 이미 터미널에서 매겨지는 거리에 상관없는 비용을 의미하죠. 자, 3번에 B는 C보다 평균 수송거리가 짧다. 평균 수송거리는 해운이 제일 깁니다.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C는 A보다 문전 연결성이 높다. 문전 연결성이 제일 높은 게 도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5번에 C는 B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이게 정답이네. 자, 해운은 뭐 태풍이 오거나 뭐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그 배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제약은 B가 더 크고 상대적으로 C가 적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가다 작물 생산량의 권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가나다를 우리가 과실, 맹류, 쌀 중에서 고르는데, 자, 여기서 먼저 제주도를 볼게요. 자, 제주도에 요게 없어. 지금 가가 지금 아예 없어. 그럼 이게 쌀이죠, 맞죠? 그래서 가가 쌀. 자, 그리고 나를 볼게. 자, 나가 호남, 영남, 제주에 있는데 충청, 기타에는 아예 없어. 충청하고 기타에는 아예 없어. 요 기타에 강원하고 경기도가 들어갈 거잖아. 어쨌든 중부지방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에 농사 짓는 맹류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맹류. 자, 그리고 다는 요 두 지역 영남과 제주를 보면 과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과실은 경북, 제주 이 두 지역이 1, 2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과실. 자, 요런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나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 가는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자, 맞는 설명. 자, 우리가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다 보니까 뭐 밥 대신 한 끼 정도는 빵을 먹는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그 쌀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니은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건 쌀입니다. 가죠. 자, 디귿에 가는 다보다 영농의 기계화 수준이 높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쌀은 평야에서 평평한 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계를 쓰기가 좋은데요. 자, 과실 같으면 손으로 직접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에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자, 디귿이 맞으니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게 맹류가 맞는데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 AD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AD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가 김제죠. 김제. 자, B가 순천이고요. 자, C가 고성이고 경남 고성. 자, D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자, 먼저 얘는 지금 가는 지금 갈대 축제라고 돼 있네. 그래서 황금빛 갈대 물결의 수많은 철새,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 이게 순천만 설명하고 있으니 가는 지금 순천이죠. 그럼 순천은 여기서 지금 B입니다. B.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나가 지금 탈춤 페스티벌을 하겠대. 그래서 탈놀이, 국제 페스티벌, 탈춤 페스티벌 하는 곳이 하회탈로 유명한 안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동은 D니까 정답은 B, D.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7월 교육청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6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자, 7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비록 이번 시험에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또 우리 남은 기간, 또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좀 빛을 올려서 9월 모평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기타 뭐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뭐 그런 친구들 있으시면 선생님 유튜브 댓글 아무 때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